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이 잡코인장이 흔들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들급이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도 나올 거고, 이때 많이 흔들리거든요. 내가 가진 코인이 아니라 다른 코인들이 오를 때. 근데 만약에 그런 장이 나오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경장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죠? 이번 주말에는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일단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갖고 어떤 걸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차트에 나와있듯이 나스닥이 지난주에 좀 무너지는 그런 차트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슈들이 좀 번잡하고 장이 좀 변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오늘은 중요 이슈들을 제가 정리해 드릴 거고, 또 수요일부터는 11월인데 11월에 차트가 어떻게 되나, 앞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도 분석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등장해야 하는 거는 이 전체 시장 분위기입니다. 현재 나스닥 일봉을 보면은 이전까지 유지해주던 하락 채널에서 하단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표시된 구역이 하락 채널을 돌파했을 때 그 구간을 설명드린 건데, 이렇게 증시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투자 상품으로서는 주식이 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특히나 미 증시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 가지 생각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기업의 실적, 악재가 등장했다, 아니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국가들 간의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그런 금리값입니다. 저는 이것을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이 금리 같은 경우에는 2주 동안 추가 상승을 해서 5%를 찍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세는 거의 2달 동안 쉽게 꺼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나스닥 장세가 안 좋음을 설명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한 나스닥 장세가 안 좋아서 비트코인 장세가 안 좋을 것이다 라고 봤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제가 말한 이 2달이라는 기간 동안 사실 초반에는 좀 미온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고 약간 약세장을 표출했었는데, 최근째 이런 압도적인 상승량을 보여주고 있죠. 기존 투자 상품 대비해서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나스닥과 금리와 또 집값, 그리고 비트코인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의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이번 상승을 좀 다른 상승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좀 중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린 게 이번 달과 이번 주 정리 내용이고요. 이렇게 이번 장까지 정리를 했다면은 이 다음 장을 좀 예견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다음 미래 내용입니다. 이 미래를 분석하는데 큰 그림에서 빠질 수 없는 얘기가 주봉 분석입니다. 저는 주봉 분석을 할 때 이평선을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편인데, 7일선과 25일선, 99일선입니다. 단기선이 맨 위에 올라오고, 중기선이 중간에 깔리고, 장기선은 그냥 하단에 그냥 깔리는 이런 정배열 상태가 이번 주 또는 저번 주부터 예정과 확정을 받고 그대로 장에 표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떤 걸 의미하냐? 장기적인 상승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장기적인 상승, 정배열이라는 것은 이전 상황과 비교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역배열 상태였기 때문에 장기선이 맨 위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데도 좀 미약했고요. 그리고 그 상승 제한도 확연히 드러나는 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 앞으로는 지지 포인트도 명확해질 것이고 방향성도 하락이라는 게 아니라 상승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락이네 뭐네 하는 것들은 사실 크게 볼 관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락이 26K를 뚫고 24K 가고 22K 가고, 이 부분이 한 3개월 정도 적용을 했다. 그러면은 단기선 내려갈 것이고요. 중기선 내려가겠죠. 그리고 역배열의 시작일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3, 4개월 정도 유지해야 그 지표가 꺾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작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주 아이디어를 큰 그림으로 좀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 중기적인 관점, 단기적인 것 제외하고 이런 부분들은요, 그냥 주봉상 관점만 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편해요. 만약에 하락이 왔다, 양봉에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그 어느 부분을 채워주면서 이 상승을 유지해 줄 것인가, 그 관점이 앞으로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마치 예전하고 똑같죠. 단기선과 중기선 골드크로스 달고 양봉의 적정 부분을 채워주는 하락이 오면서 상승을 유지해 줬던 것처럼 지금도 크게 변하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시점이 정배열로부터 한 1주 또는 2주 정도가 된 상태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 정배열로부터 2개월, 3개월 지난 시점이 아니에요. 1주도 더 돼서, 그리고 약 2주 전 그때쯤부터 이 정배열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이 시작점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보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배열이 확정이 나고요, 반년이라는 기간 동안 상승, 대상승을 준비하는 기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 중에서 중요한 것, 조심할 건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비트가 쏟는 구간이 저는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은 대비하고 있는 편인데, 이 쏟는 구간에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위에 차트에도 나와 있듯이 정배열이라는 것을 확정받고요.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차트는 조정이라는 큰 구간이 있었고 이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겠죠. 이후에 차트가 없었다라는 걸 가정한다면. 근데 차트는 뭐죠? 17년도 이전 차트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크게 상승을 했죠. 이격을 계속 벌렸고요. 99일선 따라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1000 미만에서 이런 차트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17, 18년도 들어서 이게 20배 올라서 $20,000 부근까지 갔었죠. 그럼 이 부분을 보고 위에 차트랑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이 어떤 상태이구나라는 것이 감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예상했을 때는 약간 이전하고 차트는 좀 다르겠지만 중기선을 좀 침범하는 캔들도 나올 것이고 약간 그런 식으로 조정으로 좀 흔들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구간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적어놨지만 그냥 의심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비트코인을 그냥 계속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건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도미넌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필요 없는 부분을 짧게 축약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도미넌스 차트상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내려가는 구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내려가는 구간이 있을 수 있어도 주봉상 봤을 때 양봉이 랠리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상승이 지배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좀 우세한 결과값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가능하고 이 분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의 차트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큰 그림으로서는 무조건 빠지는 구간이 나올 것이고 이 구간은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 1, 2개월 또는 2, 3개월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런 차트가 나오기 전까지 잡코인장을 유지해 주는 것, 잡코인 플랜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이 잡코인장이 흔들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들급이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도 나올 거고 이때 많이 흔들리거든요. 내가 가진 코인이 아니라 다른 코인들이 오를 때. 참고로 지금은 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장이 나오면요. 도미넌스 차트를 켜보시고요. 도미넌스가 내려가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이전과 같은 상황이 나오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방금과 같은 상황이 나왔어요. 잡코인장 무너지고 준메이저가 올라가. 또는 미들급이 올라가요. 근데 도미넌스를 봤는데 그런 차트가 안 나와. 그러면 의심할 필요 없이 잡코인장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마디로 정의할 때 이 도미넌스가 빠지기 전까지 그냥 지금의 장을 반복한다. 이렇게 쉽게 정리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 예상을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잡코인장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메탈 차트를 가져왔는데 지금의 잡코인장을 보면요. 우상향 했다가 내려가는 놈이 있을 거고 또는 그 시작점을 좀 시작해서 우상향하는 놈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예상이 맞다면 이 지금의 장을 반복한다라는 느낌은요. 우리가 한 달 동안 겪었던 잡코인장을 계속해서 본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9월 달에 잡코인 상승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잡코인 차트를 켜보면은 9월에 상승했던 놈들도 있었어요. 제가 단편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무료방에서 설명하고 있는 아크가 9월에 상승이 없었냐? 아니요. 9월부터 상승해서 지금 매물대를 조금 올려놓고 추가 상승인 종목입니다. 그만큼 잡코인장이 반복된다라는 부분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텍스트로 읽어드리면 잡코인 우상향을 시키고요. 우상향을 시키고 쏟고 룸네트워크처럼 쏟고요. 매물대를 조금 올린 다음에 횡보를 시키고 그 다음에 1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한 겁니다. 아크를 보면 그 예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조금 달라지는 게 있다면 코인에 따라서 이 매물대가 어디를 그릴지가 약간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놈은 이 바닥권 매물대까지 내려가는 놈이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놈은 아크처럼 좀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놈 또는 거의 다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한 3가지 정도가 다르겠죠. 좀 더 추가하자면 내려간 다음에 올라가는 놈도 있고 여기서 대표적인 예제가 될 수 있는 게 메타디움과 여러 가지인데 그림으로서 설명을 해볼게요. 기존의 매물대에서 쏘고 난 다음에요. 이 버티는 매물대를 우리가 탐색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코인은 위에서 버틸 거고요. 어떤 코인은 매물대를 뚫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크게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버티고 올라가거나 나머지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올라가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좀 특이한데 저가를 뚫고요. 뭐 크게 뚫으나 아니면 작게 뚫으나 이 3가지 다 올라가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메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1번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하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2번 케이스가 되는 거였죠. 메타디움은 한 여기서 버텼다면은 하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크게 쏟은 다음에 올라가는 준비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가를 뚫은 차트는 쉽게 찾아볼 수는 없어도 체인링크로 예를 들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뭐 저가 또는 매물대에서 뚫은 다음에요. 뭐 크게 뚫으나 아니면 적게 뚫으나 뚫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남은 차트가 3가지가 남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이 매물대를 버텨내고 올라간다라는 내용이 남았다. 이걸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반응들이 사실 실시간 반응입니다. 메타디움도 어제자 같은 경우는 이 캔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매수하려고 했어요. 난 한 이 정도까지 내려올 것 같아서. 근데 매수 못했죠. 실질적으로 뭐 조금은 채웠을 거예요. 한 2, 3일 동안, 3, 4일 동안, 한 일주일 동안. 근데 올라갔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영상으로 다뤄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룸네트워크가 만약 여기서 버티다가 내가 여기에 매수하려고 했는데 쐈어요. 근데 이때 영상을 찍으면은 이후의 상황을 보지 못하고 전략을 짠 거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텔레그램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영상에서는 반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도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상세 내용은 이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물 시장을 분석을 할 텐데 따로 복귀는 안 하겠습니다. 따로 복귀를 안 하는 이유는 이전까지 선물 시장에서 크게 가져갈 만한 관점은 없었고 그냥 이전의 내용들이 유지하던 거였어요. 예를 들면은 이 BLZ 코인 같이 그저 4시간 봉상 99일선을 유지시켜주면서 이 상승을 반복하던 것, 이런 관점이 계속 됐었죠. 이 내용이 한두 달치 내용인데 그 장을 연속적으로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물시장을 다뤄드리는 게 이유가 있어서겠죠. 이 큰 관점에서 변곡점이라고 할 만한 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가져온 것은 BLZ 코인이고, BLZ 코인을 보면요, 4시간 봉상 RSI 차트를 보면은 지금 고점을 높였는지 안 높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씩 높이는데 RSI가 리버싱이 되죠. 다이버전스가 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높은 확률로 한 번 더 올려치고 다이버전스 3개 중첩시키고 하락을 하든 아니면 2개째에서 쏟든지 간에 변곡점은 등장할 겁니다. 그럼 그 관점이 4시간 봉상으로 봤을 때 뭐 99일선 이런 핵심적인 지표를 통해서 변곡점을 가늠하거나 아니면은 하단을 그어서 아니면 하단 추세선을 그어서 그 변곡점을 체크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매매하실 포인트가 생겨나게 될 것이고, 지금의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지는 않겠죠. 그러려면 기간이 좀 많이 소모가 될 텐데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적 또는 스윙 포지션으로 변곡점 체크해서 숏 포지션 가져갈 만한 부분 생겨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BLZ 코인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포지션들이 늘어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선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게 중요합니다. 왜냐? 앞으로 생겨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영상을 보다 보면은 이미 나왔던 내용을 왜 말하냐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나오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거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하기 쉽게 이전 내용을 좀 가져와 보면은 지금의 99일선을 통해서 뭐 관점이 형성됐다라는 부분은 한 달 전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대로 올라간다면은 장기적인 우상향 또는 추세가 뒤바뀜을 의미하고 단기적으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컨펌 받으면 장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셉템버면 9월이죠. 지금 한 달 지났잖아요. 한 달 지난 내용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분석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분석한 내용이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주목해 볼 만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정리를 해보면은 한 달 또는 2달 정도 롱에 대한 방향성이 나왔으니 앞으로 숏은 확정이 난다면은 방향성을 턴한다면 그로부터 한 15일에서 20일 정도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하겠습니다. 또한 선물 시장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GMT 코인, 스테픈 코인을 한번 분석을 가져와 봤습니다. 스테픈 코인 같은 경우에는 휩소를 한번 제외하면은 1시간 봉, 또 4시간 봉의 정배열, 또 일봉상 장기선을 뚫고 오는 그런 캔들, 이 움직임만으로 봤을 때 이전까지 유지해주던 이 하락 추세가 거의 극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시작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NFT 코인들, 굳이 스테픈을 찍지 않아도 메타버스랑 NFT 계열의 코인들이 점검을 해봤을 때 대부분이 큰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걸 컨펌을 했고요. 이 스테픈으로 예를 들면 하루 이틀 전에 이게 발생을 했고 주말이라서 따로 촬영을 안 했습니다. 다만 지금 보더라도 이게 상승이 맞다면 그다지 늦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이번 주말에 발생한 관점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선물시장 현물 가릴 거 없이 모두 다 브리핑 해드렸고, 제 영상에서는 큰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디테일은 사실 사람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실력에 따라 좀 다른데, 제가 일봉상 뭐 캔들이 장기선을 돌파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차트를 직접 보면은 레벨에 따라 좀 관점이 좀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관점 돌파했으니까 이제부터 롱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캔들로 보면은 장기선을 한 번 더 지지하는 게 컨펌이 되고, 이거는 좀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 또 더 들어가서 중기선과 단기선의 이 관계,
조정이 나올 만한 구간이었지만 상승세가 좀 셌기 때문에 상승이 유지된다. 이런 부분을 컨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 세세한 부분은 이렇게 좀 많이 다를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거나 맞았다 틀렸다 영상에서 다뤄드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 영상에서는 큰 관점과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따로 운용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앨런 머스크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을 가져와 봤는데 앨런 머스크가 주말에 구 트위터 현재 X를 금융허브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자, 이 금융허브라는 게 중요해요. 이 금융허브 결국에는 결제, 가치 저장, 대여라는 것들을 한 플랫폼에서 실행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은 은행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겠죠. 즉 달리 보면은 은행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은행의 역할을 대신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반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고 또 그로 여파되는 방해물들이 나오겠죠. 대표적인 게 SEC들. 그래서 지금까지 은행 역할을 하려고 했던 코인들은 2, 3년간 지켜봤을 때 모두 나락을 갔습니다. 대표적인 코인을 예로 들면 리플이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스파크 에코시스템이라 해서 플레어 파이낸스를 통해서 돈을 빌려주고 을드 플레어, 이자를 타먹고 그런 여신 역할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리플은 원래는 해외 송금 수수료 이점을 살려서 코인을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했지만 그러니까 원래 역할은 이 장점이 있었지만 지금 법적 분쟁으로 나락을 갔고요. 또한 이 계획들로 통해서 점점 더 나락을 가고 있던 편이었어요. 즉 은행 역할을 하려고 했던 코인이 나락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러 방해물, 여러 견제들이 심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걸 달리 보면은 리스크가 있는 행위면서도 먹을 것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일론이 실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저는 이 일론의 이 언급 자체 사실 한 반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이 계획을 1년 정도 본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결과로 만들어낸다면은 기존의 판도가 좀 뒤바뀌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코인으로 따지면 굳이 도지코인이 아니더라도 크립토 전체가 큰 영향을 받을 게 분명하다고 봅니다. 즉 향후 미래에 좀 수급을 또는 투자 장세를 좀 책임질 수도 있다. 그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트위터 1년 안에 은행을 대체할 역할을 하게 될 계획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전에 나왔었던 X, 페이팔을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한 구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해 보실 분들은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 사진이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는 페이팔의 경영진과 초기 직원들의 모습입니다. 거의 다 그냥 경영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왼쪽인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 페이스북 영화에 나왔던 그 투자를 했던 사람이죠. 네, 큰 그림 오랜만에 말씀 들어봤는데 좀 재밌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정 댓글에는 제 방이 소개가 되니까 들어오실 분들은 무료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상 평경장이었습니다.